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신동의 정부 지원과 민간 사업자 투자를 통해 보육센터와 어린이 전문병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집적화가 추진됩니다. 정부 공모 선정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 보육, 치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군산 밀영동의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러시아어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기 위한 차량들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개의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자칫 최악의 교통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미륵사 천년의 빛,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전시장을 늘리고 시그니처 레이저 아트쇼를 선보이는 등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신동의 정부 지원과 민간 사업자 투자를 통해 보육센터와 어린이 전문병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결혼과 임신, 출산, 보육, 치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신동에 있는 5천여 제곱미터의 부지. 이 부지 주변에는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익산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중 1000여 제곱미터는 다이로운 모아 복합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익산시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행정안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모아 복합센터는 국비 등 6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기능을 모아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모아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엄마와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은 어린이 전문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은 지난 2022년 익산시와 함소아가 건립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 최소 50병상 이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또 정원율 시장 공약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모아 복합센터와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되는 2026년까지 산후조리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모아복합센터는 2026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 전문병원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추진됩니다. 인근에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함께 있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아 복합센터와 어린이 전문병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오는 2026년이면 한 곳에 집적화되는 익산. 익산 시민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 한류 테마를 핵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여건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한류 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루트 조성, 인센티브 지원 등입니다. 또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와 육지 사이의 트랩 등을 현대화해 관광지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공사가 11월 발주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발주될 209는 2.27제곱킬로미터, 309는 1.57제곱킬로미터로 각각 추정 공사비는 4,144억 원, 2,068억 원입니다. 입찰 예정일은 오는 11월이며 209에는 롯데와 KCC, 남광토건이, 309는 계룡과 극동, 동부, 쌍용건설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과 인근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산시가 행안부 중분위에 만경강 709 김제 관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경강 방수제 2.4km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새만금 서북지역은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익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설이 나돌아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익산은 정원율 익산시장 3선 연임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하순쯤 익산시장 선거 출마 입지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2%, C씨는 4% 등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 주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내 총 생산은 61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 결과를 보면 전북의 전국 대비 비중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가 떨어진 2.6%에 그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광주, 대전, 강원에 이어 5번째로 비중이 작습니다. 도내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363만 원입니다. 군산 미룡동의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기 위한 차량들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4-5개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자칫 최악의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미룡동의 용문초등학교 앞 도로. 출근 시간 사방에서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도로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미룡동 도로를 타고 군산대 앞 큰 도로로 나오기까지 900m 거리는 녹색 신호가 대여섯 차례는 바뀌어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는 6개 아파트 단지 4,60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는 단 2곳뿐. 이런 데다 앞으로 4개 단지 1,300여 가구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 700여 가구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공을 끝낸 400여 가구가 오는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교통 문제는 더 심각해질 상황. 또 새로운 아파트도 입주해가지고 차량도 늘을 텐데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심각하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하는데 너무 위험도 하고 항상 아침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너무 정체가 심해가지고 시민들의 그 안전에 대단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는 미룡동 안쪽에 미제천 인근 도로를 넓히고 지곡동과 나운동으로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음파 순환길과 연결되는 도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로 빠지는 도로와 방향이 달라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미제천 다리 확장이나 신호체계 개선, 입체 교차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봐요. 이제 교통 신호를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출근 시간대는 그래서 뭐 좌회전 신호를 더 많이 준다라든지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이 현재 도로가 6차선인데 그 6차선 도로 맞지가 않아요. 교량 다리는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좀 넓혀서 그 6차선과 좀 같게끔 만들어 주면은 아파트 건축이 늘면서 반복되는 교차로 혼잡.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오늘 상생발전 2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 봉동읍에 들어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를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시군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악취 배출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차 협약을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설치가 공동 건의됐습니다.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민공익수당 78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시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13,000여 농가에 농가당 60만 원씩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당은 다이로움 충전과 기프트 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9일에 일괄 충전됩니다. 다이로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도내 농협들이 남아도는 재고쌀을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농협들은 재고쌀 1000여 톤을 북미 대륙과 오세아니아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 물량의 3배가 넘습니다. 한편 도는 정부에 최대 20만 톤의 쌀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가 내년 6월 개통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제1교, 2교, 4교 설치는 완료됐고 제3교 공사만 남았습니다. 제3교의 공정률은 50%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면 전 구간 개통과 함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시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서명운동 본부는 지난 넉 달 동안 도민 2만 1,508명과 타 지역 시민 4,247명 등 2만 5,755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서명부를 새만금위원회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에 전달하는 한편 새만금 해수유통과 기본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지금의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배수관문 개방이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미륵사 1000년의 빛,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전시장을 늘리고 시그니처 레이저 아트쇼 등을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국 기자입니다. 익산의 대표 관광지 미륵사지에서 6일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가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미디어 아트는 지난 3년 동안 27만여 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행사에서 미륵사지 본연의 아름다움이 강조될 수 있도록 드론 라이트 쇼와 대형 스크린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륵사 천년의 빛,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한다는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미륵사지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미륵사지 일원부터 미륵산숲까지 6만여 평을 전시장으로 조성하고 20여 개의 신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하루 4차례 불교의 탑도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그니처 레이저 아트쇼 피어나는 백제의 시간과 라이브 미디어 퍼포먼스 천지인 미륵사지 등이 진행됩니다. 석탑의 중간 지점인 목탑지에는 융복합 미디어 파사드 무대가 설치돼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집니다. 또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풍탁과 금제사리오 등 유물들이 빛 조형물로 재현돼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미륵사지 입구와 서현지 등의 반딧불 정원과 빛의 폭포, LED 미디어벽 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시는 행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매주 주말과 추석 연휴 기간 미륵사지와 익산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3년 동안 미디어 아트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 15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는 미륵사지가 가지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려 다시 찾고 싶은 익산 미륵사지로 방문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방문객을 모으고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전통과 현대기술을 접목해 백제왕도 익산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올여름철 도내 평균 기온과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평균 기온은 25.8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6.3일 많은 22.4일로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철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습하고 더운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는 지난 19대 총선 때 1,700여 건에서 22대 총선 때는 무려 7만 4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때 적발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은 388건이 적발돼 삭제 요청됐지만 이 중 25%는 아직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침수돼 전복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54분쯤 비흥항 북서쪽 5km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1.4톤급 소형 어선이 침수되면서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70살 A씨를 구조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3.9%가 오른 평균 26만 8천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통시장이 22만여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중소형 마트 22만 6천 원, 대형 마트 23만 8천 원, 백화점 35만 6천 원 순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채소와 과일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연휴 기간 시민 민원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10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물가안정대책반에서는 성수품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상거래를 점검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합니다. 명절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교통통제로 질서 유지에 나서고 공설운동장에서 팔봉 공설묘지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이외에도 교통종합대책 상황실, 재난재해 대응 종합상황실, 의료 악취 도로 상하수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가 도내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손진영 의원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공공쓰레기통 부활과 수거 방안 개선을 요구했고 김순덕 의원은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예산 편성 필요성을, 조남석 의원은 여성 농업인 정책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식의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15 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 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의 훈련장으로 알려진 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 이용객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임실군에 있는 전북종합사격장의 지난달 이용객 수는 3,800여 명으로 지난 6월 이용객 1,30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3년에 지어진 4만여 평 규모의 전북종합사격장에서는 일반인도 야외 클레이와 공기총 사격 체험이 가능합니다. 5일 오후 4시 45분쯤 완주군 용진읍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7km 지점에서 갓길 정비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6.5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A씨는 도로 갓길에 자라는 풀과 나무 등을 다듬는 사초 작업을 마친 뒤 도구들을 1톤 트럭에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6.5톤 트럭이 1톤 트럭과 A씨를 동시에 들이받으면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5톤 트럭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군산시가 고향자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동반자 찾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이달 동반자 3명 가운데 2명이 고향자랑 기부에 참가하면 3명 모두에게 답례품을 줍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을 받을 수 있으며 쌀과 단팥빵, 박대 등 군산시 특산품 19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군산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3,700여 명이 참여해 4억 5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에서 영국 왕실 소장품과 방탄소년단 공연 의상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시는 보석박물관과 이랜드 뮤지엄의 첫 교류 전시 퀸즈 컬렉션이 오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에는 영국에서 실제로 사용한 주얼리와 복식, 애장품 등이 마련됐으며 주요 전시품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 무도회 드레스, 마거릿 공주의 아쿠아마린 귀걸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 축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도 다이너마이트 룩스 특별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제15회 전국 문해교사 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행사는 7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문해교사와 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날 문해교사들은 생활 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해교육 특성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과 영역별 수업 시연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7일에는 익산 문화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추석을 맞아 오늘 전통시장 장보기와 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오늘 임시회를 마치고 난 후 북부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추석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익산시의회 의장단은 부송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추석을 앞둔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덕담을 나누는 등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익산과 군산은 각각 1명씩 배정됐습니다. 정당에 소속된 당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미륵산 라이온스 클럽이 익산시 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15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물품은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가 포토그래퍼 되기 사진 촬영 기법 마스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인데요.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 콘텐츠 팩토리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덥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